김선호 씨는 요즘 탈세 논란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한창 커리어가 상승하고 대중의 사랑을 크게 받을 때마다 사생활 폭로나 논란으로 기세가 꺾이는 경향을 반복해 왔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추락을 겪는 이 패턴은 무의식 속 어떤 내면 아이가 허용되지 못한 결과일까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수치 주는 가해자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너 조금 행복하고 잘 풀리고 내 뜻대로 되려고 하면 네 꺼줄게. 넌 벌 받아야 되는 앤데 넌 행복하면 안 되지. 꼬꾸라뜨리는 거야. 큰 죄의식. 제가 느끼기에 이 동영상에 나온 사건들로 보면 어떤 죄의식이 있냐면 엄마를 지키지 못한 죄의식. 어릴 때 엄마가 강도한테 폭력 당하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해코지 당하는 걸 보고 그걸 못 말렸어.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엄마를 보호하지 못한 아들의 아픔도 있지만 여자를 지키지 못한 남자의 아픔. 그러니까 딸이 봤을 때와 아들이 봤을 때는 많이 달라요. 딸이 봤을 때는 엄마를 지키지 못한 아픔이 있긴 한데 나도 같은 여자니까 약자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죄책감이 크지 않아. 아들이 볼 때는 너무 죄책감이 커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무 막 내 남자를 죽이고 싶고 나 같은 건 여자를 행복하게 할 자격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엄마한테 불효자, 여자한테도 지키지 못한 찌질한 열등이 남자. 너 같은 건 그냥 불행해야 되고 너도 아파야 돼. 너도 벌 받아서. 이런 가해자가 있어요 안에. 엄청난 죄의식이죠. 근데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그 마음이 염력을 쓰지 못하는데 그 마음을 못 알아차리고 인식이 안 될 때는 걔가 그냥 해버려. 무의식의 그 에고가 고집 빙의가 현실을 창조하죠. 그러니까 내가 좀 행복할 만하면 벌써 걔가 올라와서 네가 어떤 놈이야. 엄마도 못 지켰지. 너 네 여자 사랑하는 여자도 너 못 지켜서 아팠지. 네가 아파야 되는데 네가 뭐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올라오면 걔가 현실을 창조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텔만하면 꼬꾸라지고 자기 안에 자기를 나쁜 놈이라고 죄인이라고 너는 행복할 자격 없다고 수치 주는 가해자 마음을 봐야 됩니다. 과거 김선호 씨는 전 여자친구로부터 낙태를 종용했다는 주장과 인성이 좋지 않다는 내용 등 사실과 다른 폭로가 제기되면서 커리어가 또 끝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놓였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분은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지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자숙하는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전 여자친구의 폭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김선호 씨가 끝까지 책임지려 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오해가 풀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관계 문제나 구설 속에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책임을 먼저 떠안고 물러나는 태도는 무의식 속 어떤 내면 아이의 반응이 일어난 걸까요? 이건요. 남녀 관계에서 무조건 자기가 가해자라고 느끼는 무의식 속 내면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무조건 피해자, 나는 무조건 가해자야. 그 놈은 언제 생겼느냐? 엄마가 피습당했을 때. 그때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나. 그 놈도 가해자지만 그리고 그 놈이 분명히 남자였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가해자야. 여자는 피해자. 그걸 봤어. 근데다가 남자인 내가 아들인데 못 지켜줬어. 그러니까 나도 방관했으니까 나도 가해자야. 여자는 너무나 불쌍한 피해자야. 이게 강하게 새겨졌어요. 그러면 모든 여자는 엄마를 투사되거든. 남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엄마 피해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어떤 여자랑 결혼해도 피해자를 자처하는 여자분이랑 결혼할 거야. 막 남자를 막 가해해놓고도 자기는 피해자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이분은 나는 가해자야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져주고 무조건 여자한테 잘못한 게 되고 내가 아무리 잘해줬어도 그거는 소용이 없어.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할 때 고집이 돼버리거든요. 그냥 고집 부려. 너는 가해자라고. 그래서 그 가해자라고 고집 부리는 그 수치 빙의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때 생겼지. 그때 생긴 건 그거 가짜죠. 그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니까 그 고집이 아직도 올라오는 거야. 여자와의 관계에서는 나는 가해자, 너는 피해자. 그러니까 내가 끝없이 피해자가 되는 거야. 피해자를 해줘야 되는 거야. 나는 가해자니까. 그래서 다 해주고 욕먹어도 이거 당연한 거야. 나는 가해자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가해자 피해자 마음을 인정하고 그게 가짜라는 걸 알 때까지 고집 부리면서 진짜 나는 가해자 같고 여자는 피해자 같다는 그 이상한 마음이 분리되기 전까지는 결혼을 안 하시는 게 좋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이혼하게 되거나 아니면 평생 그렇게 살게 돼요. 또는 연애하는 과정에서 꼭 여자가 이렇게 자기한테 가해자,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돼. 이 여자분이 그거잖아. 잘해줬는데도 너는 나쁜 놈이야.
그건 그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죠. 김선호 씨 내면에 있는 너는 나쁜 놈이야. 네 엄마도 못 지켰지. 너는 가해자야 하는 그 가해자 수치 빙의가 만드는 현실이에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집에 침입한 강도로 인해서 엄마가 해를 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뒤에 누군가 서 있기만 해도 강한 불안을 느끼는 트라우마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의 극심한 공포 경험은 무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린 시절의 극심한 공포는 무의식 속에 가해자, 피해자의 아픔을 딱 흔적을 남겨요. 근데 그 가해자, 피해자의 아픔이 너무 두려워서 고집 부리면서 인정 안 하려는 그 고집이 생기죠. 그 고집이 어떤 피해자, 가해자의 상황에 처하거나 아픔을 볼 때 훅 올라오면서 나를 그냥 피해자로, 가해자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가짜인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냥 서 있는데 내 등 뒤에 누가 있어. 이게 두려운 상황이 아니죠. 그냥 등 뒤에 누가 있는 상황인데도 자기는 그냥 피해자가 돼버려요. 그냥 그놈이 올라오는 거야. 이게 가짜 마음인데 이 마음을 피해자의 아픔을 안 느껴서 엄마의 피해자의 아픔이 새겨진 거죠. 엄마가 당하는 걸 볼 때 엄마를 나로 투사해서. 또 하나 그 가해자가 찌르는 걸 볼 때 그 가해자의 아픔도 나한테 와 있는 거야. 내가 또 그걸 못 지켜준 아픔, 그걸 해결 못한 열등의 아픔도 나한테 와 있고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볼 때 뒤에 누가 있으면 소변도 못 본다. 너무 무서운 거지. 엄마의 피해자의 아픔, 공격당할까 봐 두려움. 또 하나 여자친구가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공격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자기는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인식하면서 가해자가 돼버려요. 가해자의 아픔이 인정을 안 해서. 그러니까 엉뚱하게 가해자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야. 가해자 피해자가 아닌데 그렇게 인식해버리는 왜곡된 상황을 무의식으로 창조하는 거죠. 그렇죠? 현실에서는 분명히 내가 피해자인데 여자친구가 가해자고 나를 가해자라고 인식해버려. 엄마와 그 강도의 관계를 투사하는 거죠. 그 흔적이 무의식에 있는 가해자 피해자의 아픔이 올라오면서 당연히 여자는 피해자, 나는 가해자가 되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왜곡된 현실을 보게 돼요. 떳떳하게 항의도 못하게 되고 또한 내가 조금만 행복해지려고 할 때마다 가해자 피해자의 아픔을 그걸 해결하지 못한 열등의 아픔이 올라오면서 엄마를 지키지 못한 너는 행복할 자격 없어. 이러면서 행복 못하게 하고 항상 이 왜곡된 마음의 눈으로 현실 창조를 하게 되니까 엄청 현실적으로 편안하지 못하게 살고 또한 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늘 두려움에 살게 해. 가해자 피해자 아픔 보면 여러분 어때요? 두렵지. 가해자의 아픔 보는 것도 두려워. 칼 든 가해자 보면 여러분 어때요? 두렵지. 칼에 찔린 피해자 봐도 어때요? 두렵죠. 그러니까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아무 일이 없는데 내가 서 있는데 뒤에 누가 와 있어. 바로 피해자의 아픔이 뜨면서 두려움이 느껴지죠. 그 피해자의 아픔 보는 두려움. 약자. 또 여자와 사귀었을 때 여자가 날 공격해. 그럼 나는 저절로 가해자가 되면서 이 가해자의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가 돼. 무조건 아파서 그 아픔 보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약자로 사니까 인생이 고문인 거예요. 돈 암만 많이 벌면 뭐합니까? 출세하면 뭐합니까? 날마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가해자 됐다가 피해자 됐다가 이 상황 인식을 이상하게 벌써 머리 감을 때도 뒤에 누가 있는 것 같고 무섭고 그 행복이 올 수가 없죠. 편안해야 행복인데 날마다 별거 아닌 일에 두렵고 아프고 그리고 현실 인식을 왜곡되게 해서 현실 창조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게 돼요. 트라우마를 청산해야 되겠죠. 그 아픔으로 들어가서 그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 그걸 인정해서 청산을 하지 않으면 이 아픔이 청산될 때까지 계속 반복돼요. 관념은 윤회한다. 계속 반복돼. 인생도 윤회하고 역사도 윤회하고 그건 관념의 반복이에요. 아픔을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는 관념. 그 에고는 아픔 인정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가해자 피해자 상황을 만들면서 내가 그때마다 아픔을 인정해야 되는데 고집 부리고 가해자 피해자로 가버리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가해자 피해자로 가버려 자꾸. 가버리면 안 돼요. 이 가해자 피해자 올라오는 마음이 가짜인 걸 알고 아픔을 느껴야 돼. 가해자 될 수밖에 없는 아픔. 피해자 될 수밖에 없는 아픔.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열등의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고집 부리는 그 약자 마음. 그걸 인식을 해서 마음을 닦아주지 않으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 저는 이분을 보면 너무 매력적이에요. 얼굴이, 마스크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조화가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가 젠틀하면서도 야성미를 잃지 않아. 그러니까 아주 세계적인 대배우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이야. 언뜻 알랑드롱의 모습도 보이고 언뜻 그 야성미 넘치는 홍콩 배우의 모습도 보이고 하면서 근데 그 피해자 가해자의 그 아픔
그걸 조금만 더 인정하면 연기력이 정말 엄청 상승할 것 같고, 그걸 알면 그 가해자 피해자를 팍 쓸 때 카리스마도 나올 것 같고, 꼭 청선에서 좋은 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업계 관계자들이 이 김선호 씨의 인기 비결을 연기력으로 꼽는데, 작가와 감독이 원하는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작은 연기 디테일까지도 아주 매우 세밀하게 신경 쓰는 배우라고 평가를 하고 있대요. 이렇게 완성도와 표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조율하고 기준에 맞추려는 성향은 무의식 속 어떤 내면의 작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렸을 때 충격을 받으면 너무너무 아프고 그 아픔 보는 게 되게 두려워. 예민하게 돼요. 저도 그래요. 뱃속에서 엄마가 저를 죽이려고 했거든. 생각해봐, 그거 엄청 충격이죠, 애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임신한 걸 딱 알았을 때 첫 생각이 나를 쓰레기처럼 더럽다고 거부하면서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부터 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뭐 길 가던 강도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다 세상이 적이었죠. 엄마가 가해자이고 적이니까 어떻겠어요. 날마다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 그러니까 예민해요. 두려움도 엄청 잘 느끼고, 아픔이 올라오면 두렵다고 고집부리는 수치와 함께 절대 두려운 일 안 생기게 하고, 잘못되면 안 돼. 잘못되면 아파.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분 얼마나 연습하겠어. 내가 잘못 연기하면 그 열등이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가 그렇게 연습을 하고 예민한 거예요. 성정이 되게 예민해. 근데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고통받죠. 저도 그랬거든요. 되게 괴로웠어. 늘 아무 일도 없는데 너무 괴롭고, 돈이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고, 사랑을 받아도 괴롭고 못 받아도 괴롭고. 왜? 사랑받으면 더 잘해야 된다는 기대감,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고 하면서 괴롭히고, 나를 사랑을 못 받으면 더 애써서 사랑받아야 된다고 괴롭히고, 늘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괴롭히는 가해자가 되게 세게 있죠. 그 가해자 마음 때문에 자기를 갖다 계속 가해하면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해서 섬세하고, 그런데 본인은 되게 괴로워요. 그래서 그 괴로움 때문에 사실은 롱런하기가 어렵죠. 빨리 은퇴해서 쉬고 싶다. 쉬지도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를 늘 압박하는 그 가해자, 자기를 수치 주는 가해자, 그 가해자를 밝혀야 돼요. 그리고 그 아픔이 두려워서, 내 가해자 피해자의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약자 마음, 그걸 인정하고, 그걸 수치 주는 가해자와 그걸 두렵다고 고집부리며 인정 안 하는 피해자, 그 마음을 인정하고 청산해야 조금 더 연기력도, 더 선이 좀 굵은 것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분의 연기를 보니까 섬세하긴 한데 선이 굵지가 않아. 시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데 시원한 거는 사실은 캐릭터가 안 맞을 수 있거든. 그래서 시원하게 호쾌하게 마음을 쓸 수 있으려면 그 섬세함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 가해자 피해자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해자 피해자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아서 지금은 두렵다고 고집부리는 그 아픈 아기가 하니까 귀엽고 섬세하고 젠틀하고 요건 표현되는데, 굵은 연기를 하려면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를 가해하고 또 피해자라고 하면서 고집부리는 놈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김선호 씨가 이번 탈세 의혹과 과거 구설수로 인해서 한창 사랑받다가 갑자기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요. 이렇게 대중의 사랑을 받다가 또 갑작스럽게 비난과 공격을 경험하는 상황이 반복될 때 무의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포자기가 되겠죠. 역시 난 안 돼 하면서 계속 될래다 말고 하면 나중에는 그냥 포기가 되겠죠. 그냥 에이 그래, 난 안 되나 보다. 그럴 때 그 안 되나 보다 하는 그 마음에 끌려가서 완전히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면 그때부터는 나락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는 마음이 그냥 가볍게 내가 포기하는 마음, 그냥 아픔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그런 열등의 아픔을 느끼면서 그냥 살겠어 하고 그 아픔을 인정하고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때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그 열등의 아픔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어떤 열등의 아픔인가요? 엄마와 그 강도를 말리지 못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의 아픔이 그때 무의식에 생겼거든요. 이 아픔을 안 느껴주니까 계속 할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지. 너의 열등의 아픔. 내가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될만해. 내가 애를 쓰니까 될만해. 근데 안 돼. 또 될만하면 안 돼. 열등의 아픔이죠.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아픔을 인정하라. 할 수 없었잖아요. 그 애기의 아픔을 청산하라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을 인정하면 진짜 열등이 될까 봐 두렵다고 고집부리면서 인정 안 하려는 그 고집 부리는 에너지를 인식해 줄 때
그 열등의 아픔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냥 배우로 연기를 사랑하면서 그냥 살 때 그때 성공하게 되죠.